사실 만약에 사람의 눈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초점 심도를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찡그려 가지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그런 게 할 수 있었다면 망원경 같은 시력을 이제 가지게 됐겠죠.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. 오늘 좀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망원경 관련된 겁니다. 캐리비안의 해적 보면은 잭 스패로우가 이렇게 쫙 쓰는 망원경 기억이 나시죠? 이거를 이제 짧게 갖고 있다가 길게 쫙 펴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우연하게 렌즈 가공하던 분들이 우연하게 렌즈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정렬을 똑같은 선으로 하니까 멀리 있는 게 보이더라. 자, 근데 이 멀리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, 이걸 우리 이제 초점 심도라고 하거든요. 렌즈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면 할수록 멀리를 당겨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는데, 사실 만약에 사람의 눈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초점 심도를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찡그려가지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그런 게 할 수 있었다면 망원경 같은 시력을 이제 가지게 됐겠죠.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. 사람 눈에는 조절력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. 눈 주변에 이제 그 안구 안쪽에 홍채 주변에는 모양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. 그거를 움직이는 어떤 힘, 조절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 조절력이 아주 탁월하게 좋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민족?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생활하는 몽골 사람들 같으면은 멀리 떨어진 어떤 동물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? 거의 그건 이제 한 5.0 되는데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. 또 태국의 모겐족 같은 경우가 뭐 제일 시력이 좋다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9.0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어떤 트레이닝도 받고 뭐 나르는 새가 막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티베트의 유목민이나 이제 몽골의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멀리에 있는 물이 얼마나 이제 귀합니까? 그러니까 이 호수나 뭐 오아시스도 찾아야 될 테고 또 개활지잖아요. 자기를 지켜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의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 이게 숨을 곳도 없으니까 그런 게 곧 시력이 망원경인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. 역사상 고려에서부터 헝가리까지의 어떤 당시 문명 세계를 정복한, 그래서 타임지가 뽑은 지난 1000년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징기스칸인데 1166년부터 뭐 1227년인가 그 시기에 사는 사람이에요. 망원경이 발명이 되기 4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시절에 몽골 주민 100만 명이 이 문명 세계 1억 명을 통치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? 망원경과 다름없는 시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몽골군은 약간 전술도 틀렸다고 해요.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고 성을 지었죠. 캐슬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, 그건 이제 대부분의 정주하는 민족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었다면 몽골은 그게 아니라 다 분산돼 있었다고 하죠. 행군을 할 때도 모여서 가면 위험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감시병, 첩부병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갖고 저쪽에 적군이 오는지 저게 아군인지 뭐 이런 거를 뭐 12km 바깥에서도 구별을 했다고 하는데, 먼지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저게 누구구나, 또는 불빛을 보고 뭐구나,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. 그런 좋은 시력 덕분에 아마 그런 대제국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라는 게 키가 있는 데다가 그 위에서 또 눈도 좋은 애들이 활도 만약에 달리면서 쏴야 된다면, 근데 그게 만약에 정확도도 높다면 그거는 뭐 천하무적의 경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몽골 군대가 되게 활 3자루랑 화살 60발씩 지급받고 뭐 심한 경우 500m에 쐈다는데,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시력은 그땐 조금 더 다른 시력이에요. 이거는 뭐 1.0, 2.0의 개념이 아니라 동체 시력입니다. 움직이는 거 쫓아가는 시력. 근데 이제 동체 시력은 제가 예전에 이제 격투기 선수들하고도 많이 어떤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. 예전에 왜 메이웨더랑 파키아오하고 세기의 그 복싱 시합이 한번 있었거든요. 전 눈 좋은 사람일 거라 그랬어요. 그 중에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. 네,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은 조금 다른데 몸의 반사적인 그 대응, 판단 이런 것과 이제 합쳐지는 건데 동체 시력이 좋으면 맞질 않아요.
잘 안 맞고 피할 수 있으면 결국 안 맞는 놈이 이깁니다. 제 예상대로 그때 됐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이 몽골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 중에는 전술적인 것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몽골인의 시력 또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나 중국 약간 문화적인 게 좀 다른데 집단을 이루어서 농경지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 촌락을 이루어서 살게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가운데 넣고 성을 쌓는 그런 문화들이 있겠죠.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또 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걸 볼 일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문자가 일찍 발달했고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시가 많아요. 멀리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잘 볼 수밖에 없는. 그래서 근시가 있고 안경도 일찍 끼고 이러다 보니까 침략을 하는 DNA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안과의사 김우현입니다. 악동 뮤지션에 나오는 이찬혁 군이 몽골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 뭐 선교사 부모님 따라가서 동생이랑 같이 지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. 경마장인가? 뭐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몇 분 먼저 친구들은 다 결과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더라. 자기 눈엔 보이기도 전에 걔네 보더라. 네, 그런 재미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근시 또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눈이 나쁘고 대신에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이런 쪽이 우리 쪽엔 좀 더 맞지 않나. 문화적인 민족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.